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계십니다. 이현수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 참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지나기 전에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여드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여드름 있을 때 그 학생 때는 참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엄마 말 들어 괜찮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당사자 여드름이 좀 있는 많든 적든 간에 거기에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은 참 또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외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엄마는 그냥 지나면 된다고만 이야기하니까 답답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문제가 인터넷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여드름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기다리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여드름 자체에 치료해야 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첫째, 여드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그 이유 때문에 우울증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학교 공부에도 지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self confidence, 자신감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물론 다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은 여드름 자체를 잘못 치료를 한다든지 잘못 건드리면은 평생 영구적으로 생기는 상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50대, 60대 됐는데도 얼굴 상처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피하는 대인 관계를 피해주는 사람을 보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드름 자체를 치료를 하라 말씀드리는 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 후유증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어차피 지나갈 것인데 꼭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차원인데 여드름이 이제 많이 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여드름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말씀해. 여드름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여드름 그 자체를 갖다 치료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여드름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꼭 짜고 싶죠. 짜고 싶죠. 특히 화농성 여드름, 고름이 있으면 짜서 고름을 없애줘야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드름에 큰 상처가 남을 수가 있고 평생 상처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인 상처들, 저희 소위 얘기하는 아이스픽 스카, 송곳으로 찍어놓은 것 같은 상처가 나는 게 대신 얼굴 짰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이 여드름 있을 경우에 짜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짜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여드름 자체에 물론 얼굴에 기름기가 많다든지 그러면은 여드름 자체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언제든지 깨끗이 씻고 아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자체에는 큰 문제는 안 되지만은 이 피부과 의사들이 여러 환자들을 갖다가 다루고 난 다음에 느껴진 것은 이 환자들 자체가 대체적으로 음식물 중에서 기름기가 많은 튀긴 음식이라든지 아니 기름기가 많은 뭐 햄버거, 피자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먹게 된다든지 초콜릿, 그다음에 이 너트, 그러니까 땅콩이라든지 그런 넛 같은 많이 먹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단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여드름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통은 좀 피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유를 많이 마실 경우에 그러니까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사춘기 특히 남자아이들 앉아가지고 한 갤런 다 마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자주 그러면은 여드름이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날 수 있다는. 여드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드름이 나는 텐던시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하게 여드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드름 그 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이건 가만히 놔두면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여드름 자체를 안 짜고 놔두면은 물론 그 빨간 화농성 여드름 자체는 그렇게 빨리 안 없어지는데 그 후에 생기는 상처 자체가 훨씬 더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드름 짜고 나면은 물론 금방 염증 있는 건 없어지지만 그 부위가 더 빨개지고 오래 빨개져 있고
또 빨개진 게 다시 까매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짜면은 빨개지고 까매지지만 그게 더 짧게 되고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짜게 되면은 빨개지고 까매진 거 외에 여드름 자체가 파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드름에 이제 상처도 남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드름을 관리할 때 말이죠. 네. 뭐 이렇게 그 자기의 그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피부 자체의 상태에 따라서 쓰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드름 약의 단점이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빨개지고 각질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을 갖다가 쓰긴 쓰되 그렇게 자주는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벤조프로크사이드 같은 걸 갖다가 매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얼굴이 건조해진다 그러실 경우에는 2, 3일에 한번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빈도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그게 여드름이 아닌가요? 아니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역시 여드름인데 특히 여자분들은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네. 많죠. 그래서 생리할 때 더 심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게 호르몬 문제인데 이런 계통의 여드름은 저희들이 보통 사춘기에 환자들한테 쓰는 여드름과 좀 다른 방법을 쓸 경우에서 약도 쓸 수 있고 레이저도 쓸 수 있는데 방법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여자분들 20대 후반부터 나는 여드름은 항생제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썩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끝으로 그 여드름이 외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 소화가 문제로 여드름이 생긴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뭐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 보호하는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호르몬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네. 있고, 또 이 때에 따라서는 이 여드름 자체가 예. 뭐 얼굴 같은데 피부에 다른 물질이 많이 닿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원인이 사람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그렇겠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여드름을 그냥 쉽게 넘길 게 아니고 그냥 간단히 지나가는 여드름이라면은 관리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뭔가 치료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꼭 그 전문의를 찾아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건지 원인부터 알아야 되는 게 그렇죠. 필요하죠. 그렇게 하시고 빨리 치료를 하셔서 상처가 안 생기도록 그렇죠.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